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시TV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는 정말 짧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틀을 그냥 꽁으로 먹었죠. 이제 뭐 3일만 고생하면은, 내일까지만 고생하면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열심히 또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사실 직장생활 하면서 그 전략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 하면서 한 8년 정도를 공휴일 드린 회사가 있었지만, 사실 제가 제 한계는 한 2년이더라고요 당겨보니까. 뭐 1년 반 당기고 2년 당기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이 좀 쑤시 오더라고요. 한 2년 당기면 또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좀이 좀 쑤시 오더라고요. 이게 참 그 버릇을 그 개버릇처럼 들이면 이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그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뛰쳐나가면 두 번 뛰쳐나가는 거,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꼭 마약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여러분. 좀 힘들면 그 맛을 들리면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갖고 계속 불안감이 따라오는 거죠. 왜냐면은 항상 또 뛰쳐나갈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진득한 10년, 20년 하게 되면은 그게 완전 내 직업이 되는 거죠, 완전히. 가정처럼, 집처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2년마다 1년마다 뛰쳐나가게 되면은 제 꼴 나는 겁니다, 제 꼴. 절대로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이나 또 저처럼 방황했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그걸 깨쳐보려고 한번, 뭐 솔직히 더러운 꼴 다니면서도 다니고 있지만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욱하거나 또 이렇게 약간 뭐 마음이 좀 이렇게 뒤숭숭해지면 또 이게 마음 뒤숭뒤숭 올라오고 있어요, 스멀스멀. 그러니까 그런 거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그런 거 저도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서도 그런 거 항상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니까 저보다 좀 뛰어났던 사람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 분석을 해보면 전 직장이었어요. 전 직장에서 이게 좀 생각해보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했던 거를 좀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직장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했던 것이 좀 좋은 게 좀 없잖아 있었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전에도 했던 화장품 회사 댕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화장품 쪽으로 해서 이직을 한 거죠. 스카우트가 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산업용 등기구 같은 거 있거든요. 남북전기라고. 그런 데서 그냥 자재가 있었어요. 자재가 있었는데 어떻게 면접을 봐가지고 화장품 회사를 간 거고, 근데 이 화장품 회사에서는 재고를 막 맞춰주고 입고 출고 관리 그냥 몸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산 관리하는 사람을 원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뽑힌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좀 처음부터 이제 좀 난간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냥 삐대고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스카우트가 돼가지고 이게 안정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같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년 정도만 있어서 그냥 또 실력이 들통 나가지고 또 뭐 제 스스로 나가거나, 명분상으로는 제 스스로 나가는 거지만 잘려서 나가는 거죠.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돼가지고 같이 한 5년을 있었어요. 적은 시간이 있었던 게 아니죠. 정도 많이 들었던 것도 있었는데, 제가 좀 그 사람한테 좀 배운 거는,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이었으니까 형님이라 그러겠습니다. 그 형이 한테 좀 배운 것은, 일단 수지 사람이에요. 수지 사람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래, 뭐 회사에서는 그랬던 거 있겠죠. 니네들이 물류를 잘 맡아가지고 잘 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어쨌든 간에 뭐,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또 데리고 오고 저를 이렇게 내쫓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었어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가 그런 말 할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말 했어요.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니까 이제 그때까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어요.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한테 꼬리를 내린 거죠, 한마디로. 아니 나 지금 잘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하다가 어차피 난 나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런까지 내비쳤어요. 그리고 이제 무조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오자마자 뭐 완력 싸움 같은 거 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먼저 그 사람은 이제 가장으로 왔고 저는 대리였거든요. 맞지만 제가 더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딱 보니까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일단 무조건 잘하자.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또 뭐 힘겨루기 하다가 또 밀리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다 이렇게 오픈을 하고 다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아는 거죠. 저 변대리라는 사람이 그래도 좀 뭐 실력은 없지만 겸손하구나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저를 계속 같이 갈라 했던 거죠. 2번씩이나 나가는데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제 이렇게 좀 진심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불편했어요. 그 인간관계가 뭐 솔직히 제일 힘든데 직장생활 하면서 제가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막내면 진짜 편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 하나도 걱정 안 하죠. 근데 이제 어정쩡한 우리도 제 나이면 이제 중간 관리자급이잖아요. 관리자급이 그냥 막 그런 뭐 사회 초년생 막내 그런 대우 항상 막내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60까지 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게는 안 해주잖아요. 회사에서 막내 대접 안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중간 관리자급의 성과를 보여주기 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거였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은 그런 거였죠. 이제 절대 이제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전에 화장품 회사 경력이 있다 보니까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빈틈을 잘 안 보이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철저하게 하려는 거 아닌가. 이 구멍가게 회사에서까지 그렇게 있고 해야 되는 건가. 일단 예절을 잘 지켰어요. 저한테. 일단 뭐 변대리님 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리고 저한테 야야 이러지 않고 사실 그런 뜻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게 좀 약간 좀 제대로 배웠다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같이 형님 동생 하면서 물론 직장 댕길 아주머니 있는 상태에서는 또 그런 걸 지켜야겠지만 직책이 있으니까 하는데 술자리라든가 약간 좀 외적인 상태에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더 친하게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항상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형님 동생 하면은 또 우리가 좀 더 으쌰으쌰 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자꾸 거리를 좀 두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거리라는 거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나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 성격이 그랬구나. 그냥 항상 누구한테 예절을 바른 거예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한테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참 사람 좋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좀 너무 이렇게 격식 차리는 거 아닌가. 그래도 좀 오히려 더 가깝게 형님 동생 하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뭐 여러 사람 있을 때는 그건 아니죠. 여러 사람 있을 때서 형님 동생 이게 아니라 뭐 여사님 그냥 주부사원에 보낼 때도 항상 여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죠. 어쨌든 누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형님 누님 막 이렇게 했어요. 60대 되신 그런 여사님들 있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참 못 배워 먹은 버릇인 것 같았어요. 못 돼 먹은. 그러니까 저 직장생활 안 해본.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확실하게 저보다 밥 한 그릇 더 먹었던 사람이라 그런지 좀 그런 거를 알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저도 직장생활을 안 해본 게 아닌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처음에 설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미지 설정. 그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거가 참 이렇게 이미지 설정도 중요하지만 그 초심 있잖아요. 초심. 저의 그런 격언이라든가요. 제 교훈을 삼는 게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런 걸 항상 격언을 삼았지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다 보면 또 작심삼일 무너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해보기에 전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심을 지켰으면 좀 상황이 달랐을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또 이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또 사람이 좀 1년 2년 댕기다 보면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사람 항상 경계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약간 대인기 있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조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의심을 좀 풀지 않는다 그럴까? 또 저기 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 밑에 더 있기 싫더라고요.
자기랑 뭐 끝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저를 확실하게 믿었더라고요. 왜냐면은 2번씩이나 자기를 배신하고 나가는데도 저를 불러들인 거 보니까 같이 있고 싶어 하니까 모르죠. 완전히 그냥 저를 그냥 얘를 써먹다가 더 망하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지 몰라겠는데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 밑에서.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의심했고 계속 어쨌든 저도 의심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항상 평상시에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진심을 알았지만 근데 이제 평상시 하는 얘기가 뭐라 해야 되나요? 좀 제대로 안 하면 뭐 집에 가세요 막 이런 식으로 장난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난도 자꾸 그렇게 들으면 진심으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난 그냥 대꾸 안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지금 이 얘기를 들은다면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 전에 나가기 전에 나는 솔직히 형님이지만 좀 이런 게 섭섭했다. 난 항상 사람 좋은 척 했죠. 근데 이까지 내 삶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 사람한테. 내가 형님한테 섭섭한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완전히 터놓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그런 벽을 좀 치운다 그래야 되나요? 일단 그런 걸 좀 허물고 싶었어요. 일단 형님 동생 그래도 술자리라든가 이제 외부에서는 좀 이렇게 형님 동생 하자 이렇게 해서 싶었는데 말을 안 놓으니까 계속 경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이 사람 다 못 믿겠다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 예, 어쨌든 그런 거 사실은 저도 이제 이 직장에 와서는 뭐 저는 45이고 저랑 같이 직속 상관이죠. 직속 상관은 28살 동생이지만 그래도 말을 안 나요 일부러. 예. 뭐 간혹가다 솔직솔직 얘기 이렇게 뭐 했나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겠지만 큰 중심에서 말을 놓지 않거든요. 걔도 존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예. 친해지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할 때는 편하더라고 차라리.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이렇게 그 직함을 불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은 편해요 솔직히 말해서. 예. 일이 더 왜냐면 더 정신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 너무 또 형님 동생 하다 보면 일이 또 사적인 관계 너무 가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건 확실히 좀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뭐 아무리 친해지다 하고 몇 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뭐 10년 같이 간다 하더라도 항상 그렇게 격식을 차리자. 예. 그게 오히려 또 길게 가기에는 좀 낫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이 직장에 왔는데 저보다 다 어리더라고요 웬만하면. 예. 예, 어쨌든 같이 일하는 사람들 다 저보다 동생들이고 그런데 그냥 계속 존대하고 있어요 서로.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뭐 친해지긴 힘들겠죠. 더 가까워지기 힘들데 그래도 뭐 어쨌든 돈 벌러 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면서 막 한 50명 되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 5일 근무제 하고 연봉도 한 4천 이상 받고 그다음에 또 뭐 사람도 많고 이렇게 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족구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꿈꿨거든요. 왜 그런 회사를 못 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은 그냥 월급 잘 나와서 집에 좀 갖다 주고 그 돈으로 가족들이 좀 먹으면 좀 먹는 거 행복하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직장에 와가지고 뭐 인맥도 넓히고 뭐 이런 거 꿈도 안 꿉니다 이제는. 예. 그러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어떻게 직장 생활 하면서 저렇게 인맥도 많이 만드시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인맥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어려웠나? 저는 몰랐죠. 예. 그런 거 있잖아. 사실 뭐 직장 뭐 경조사 이런 거 가보면 알잖아요. 결혼식 같은 데 가보면 야 참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막 근데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많겠는데 직장 생활 해가지고는 인맥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 다 뭐 30명 댕긴 회사 댕긴 사람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어른들이라면은 직장도 잘 다녀야 되고 또 아는 인맥도 많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성격은 제가 뭐 사람 영업을 했으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더 늘릴 수 있겠지만 막상 뭐 저도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 중에서도 영업을 했던 한 2살 어린 동생도 있어요. 그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 참 사람 잘 만나게 하겠다 싶은데도 어쨌든 그 사람도 이런 직장 왔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깝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직장에서 이런 업무를 맡고 있으면 인맥을 늘릴 수가 없어요. 계속 이 직장에 있는다 치면 그냥 뭐 5명 내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내가 참 미련했구나. 예. 그러니까 확실히 직장 생활이란 거는
그런 걸 버려야겠더라고요. 내가 뭐 돈도 많이 벌고 인맥도 많이 늘리고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예. 왜 그런 회사를 못 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돌아다녀 봐야, 예, 그렇게 안 돼. 실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대기업에 가면, 대기업이라든가 뭐 공무원, 공직사회에 가면 그게 좀 가능하겠죠. 근데 절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보니까 가족 잘 챙기고, 그 다음에 꼬박꼬박 돈 잘 갖다 주는 게 그나마 마음 편하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내려놨어요. 예, 솔직히 그러니까 뭐 두 마리 토끼까지 다 잡아보려 했던 건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뭐 인맥을 포기하는 거죠. 차라리. 예. 인맥을 늘리는 거 포기하는 거고, 직장 인맥을. 그리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내려놨어요. 예, 인맥 같은 거 뭐 동창 인맥 이런 것도 다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고 살고 있습니다. 저 혼자. 예, 이렇게 어떻게든 마음 편하게 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예. 인맥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다시 본론을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형님이죠. 예, 전 직장. 좀 서운한 것도 있죠. 그 사람하고. 사실 그 사람의 서운한 것 때문에 나간 것도 있어요. 지금 뭐 제 방송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도 반성이 할 거예요. 내가 왜 저 병선이한테 저렇게 했을까. 병선이가 나간 이유도 어차피 저 사람 성격도 문제가 있겠지만 나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거다.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본인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나 하지 할 게 아니라 쟤는 좀 소심하고 샌님이라서 그렇게 나간 것 같다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도 샌님이었어. 나보다 그랬잖아. 우리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했겠지만, 먼저 그렇게 믿음을 못 준 거는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을 거라 생각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내가 형님한테 좀 이렇게 배운 거는, 모르겠어, 본인 잘못 좀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거나 좀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거는 본인도 좀 고쳐야 될 부분인데, 본인이 그렇게 존대를 하는 거, 그런 존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람을 못 믿는 거죠. 사람 안 믿는다 그랬으니까 나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어쨌든 나는 그래서 이 직장에 와가지고 일단 돈을 벌어서 가족들한테 욕 안 먹는 게 목표니까 이제 그런 거를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직장에 와가지고 그래, 말을 놓지 않고 절대적으로 웬만하면 항상 존대하고 이렇게 하겠다. 마지막 날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내가 지금 많이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진짜 고맙고, 그리고 또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일하다 보니까 저번에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물건을 어떻게 좀 버려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못 쓰는 걸 버렸지만 그래서 1억 5천 정도 뭐 심할서까지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그렇지만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좀 챙겨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나한테 자기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전 직장에서 뭐 그런 경우 있어갖고 항상 근거 자료를 남겼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건 확실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뭐 자기가 이제 차장이었고 그냥 부장이 있었는데 부장이 자기한테 뭘 뒤집어 씌우려고 그랬다. 근데 이제 내가 그 근거 자료 엑셀로 잡아갖고 그걸 남겨놨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안 당한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사회생활이 좀 부족했구나. 왜냐면 나도 사실 1억 5천 정도의 그 피해를 줬으니까. 저는 솔직히 그걸 그 전 직장 대표가 물어내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예. 애기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전화를, 조리원에서 그거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대리님 지금 약간 난리 났다고. 그때 그거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버려가지고, 본인들이 그러면 본인들도 잘못 있었어요.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차라리 나한테 리스트를 작성하고 버리라 그랬지 그걸 안 했으니까. 예. 본인도 잘못 인정했는데 어쨌든 제일 만만하게 저니까 저를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어쨌든 수습이 돼가지고 뭐 돈은 물어주지 않았지만 요건 좀 뭐 심할서 써고 이렇게 분사 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게, 자기도 이제 그런 경우 있었기 때문에 한참 지나고 나서 항상 근거 자료를 남겨라. 예,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철저하구나. 이 직장 생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빈틈을 보여주지 안 되는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빈틈을 보이지 않는 자세.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약간 좀 보면은 빈틈을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수지 사람인데, 전에도 다른 회사 다녔을 때도 그런 거 좀 있었어요. 약간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깍쟁이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걸 철저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농촌에 사니까, 예, 그런 걸 좀 느꼈었는데,
저도 이제 마지막 직장 생활이니까 뭐 제가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지만 지금 마음으로는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듣는 제 직장 상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마음은 그래요. 마음을 떠 있으면 그게 보이잖아요.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근데 저는 항상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들기 전에 항상 제 마음을 좀 다스려 가지고 아 그래 무조건 여기서 살아남는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도 말했어요. 아 그래 마인드가 중요하지. 저번에 다시 두 번 나가려고 해서 남았을 때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리고 제 친구 이렇게 팀장 하나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얘기했거든요. 지금 팀장한테도 제가 항상 인사하면서, 왜냐면 다른 나이 60대 되신 형님들도 기사님들도 이제 뭐뭐 팀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같이 팀장님 그러거든요. 인사 딱 하고 사회 나가면 친구죠.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예, 근데 나는 몰랐으니까 몰랐는데 어쨌든 동창인 앨범 찾아보니까 얼굴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친구인데 이제 말을 안 놔요. 그냥 항상 존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 항상 뭐 일만 잘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항상 목적은 그거예요. 항상 집중해서 일하고 일단 나도 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직장을 잘 버티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뭐 그런 인맥 같은 거 이제 신경 안 쓰려고 합니다. 예, 더 친해질 생각도 없고 예, 뭐 인맥을 늘릴 생각도 없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어쨌든 그 사람이 가르쳐준 거 예, 그렇게 항상 근거 자료를 남겨가지고, 왜냐하면 윗사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윗사람이 만약에 당신을 그렇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항상 대비해라. 대비하고 당기고 예,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얕보이지 말아라. 그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다. 그 변대리가 예전에 아줌마들한테 좀 무시당했던 게 그거다. 차라리 계속 그렇게 예스맨 해갖고 가던가 아니면 그냥 말도 여사님 하면서 했고, 저는 계속 이렇게 누님 친해지려고 누님 했겠지만은 그게 아니다. 오히려 나중에 얕보지 않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런 생각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이 직장에 왔지만 이제 마지막 직장이니까 예, 여기서 어떻게 네가 계속 댕기려 그러면 그런 좋은 점을 벤치마킹 하고 있어요. 좀 인간미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를 많이 벤치마킹 해갖고 이렇게 뭐 유정의 미를 좀 거들려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저같이 이렇게 오래 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직장을 많이 옮겨 보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진짜 이 직장에 마음에 드는데 오래 버티고 싶다, 근데 힘들다, 어쨌든 이렇게 전략을 좀 바꿔보세요. 네. 저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좀 피도 눈물도 없이 이렇게 가야지 인정받고 또 오래 버틸 수 있지. 오래 버티고 싶은데 좀 괴롭잖아요. 만약 실력이라는 게 뭐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어쨌든 철저히 연기를 하셔야 돼요. 연기를. 예. 그냥 포기할 거 포기하시고 예. 나는 돈이다, 나는 인맥이다, 나는 정년이다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정년이니까 예. 인맥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하고 가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가는 걸 길게 가는 걸 원하니까. 예.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직장생활 어떻게 잘 마무리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는. 하지만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걸 좀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여러분께서도 힘드신 저 같은 고민하신다면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이 좀 더듬더듬 하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